이번에는 몇 곳을 좀 방문하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서 재미있는 상황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노래를 준비해봤는데 그 노래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리랑, 경기 아리랑 나가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 관련된 노래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아리랑을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봤습니다. 경기도 소식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역시 올 여름 6.4 지방선거 무상버스 공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이슈를 잘 발굴한 것 같은데 과연 시민들, 유권자들,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관련해서 원혜영 의원이 내놓은 인터뷰 얘기부터 듣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상곤, 원혜영 두 분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상곤 출마자는 버스 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한 채 무료 대중교통을 주장함으로써 이른바 공짜 버스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가치의 실현 문제를 공짜냐 아니냐의 가격 논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서울대 선후배면서 김상곤 전 교육감 당선됐을 때 민주 진영의 승리라고 평가했던 원혜영 의원 멘트. 네. 야, 참 새롭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것은 준 공영을 통해서 적재 노선은 이유만으로 노선이 없어진 지역 그 버스를 좀 도와줘서 시민의 발노릇을 하도록 하자였는데 아니 왜 그거를 복사에다가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공짜 버스 논쟁을 일으키느냐? 네. 되게 아쉬워하네요. 원혜영 의원이 주장한 건 잘 몰랐고요. 다들 네. 김상곤 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버스 공영제를 통해서 무상으로 버스를 타게 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해서 지금 뭐 복지 포퓰리즘 다시 재현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네. 같이 통합신당을 창당해서 정강정책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정강정책에는 네.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말이 들어갈 거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정강 정책을 내놓는데 그 안에 현재 명문화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갈 거다. 네. 이것도 새정치연합의 공동위원장인 김효석 전 의원이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에서는 네. 경기도지사 후보로 강력하게 김상곤 전 교육감을 밀고 있다. 예, 네. 이런 관측이 나왔고 또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라는 발언과 네. 김 전 교육감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지 포퓰리즘 경계하는 문구를 포함한 걸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무상버스 공약이 과연 어떻게 먹힐지 당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얻을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원혜영 의원 옛 동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자, 경기도를 떠나서 이번엔 어디를 가볼까요?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 얘기하려고 이 노래 골랐는데요. 좀 어색합니다.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인데 자, 부산 야권 신당 쪽의 후보 자리를 놓고 많은 분들이 경합하지만요. 오거돈, 김영춘 이 두 후보들 사이에 다양한 얘기들이 오늘 오갔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소속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새누리당 이외의 세력들을 통근연대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야권 단일화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적인 이상론이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을 봐도 무소속 시장 후보가 시장 수행을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네네. 유력 정당의 당직을 갖기 위해서 입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5 후보님이 만약 무소속으로 당선되시더라도 예. 시민과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새누리당 입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분의 성향이나 그동안의 어떤 그 사용 궤적을 보시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아주 굉장히 날선 공방을 했는데 상대 우물에 독을 뿌린다 그러잖아요. 저분 당선되면 새누리당 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야권 지지층 뽑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가능성이 높은 분인가요? 오거돈 그 전 지사. 오거돈 전 장관의 장관. 경우에는 네. 김두관 모델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테니까 네. 야권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라. 오늘 직접적으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춘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오거돈 전 장관의 경우에 새누리당 입당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야권을 향해서 후보를 내지 말아라. 이거는 통 큰 양보가 아니다. 통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거돈 전 장관의 경우는 거대 정당 필요 없다. 난 무소속으로 계속 갈 거다. 저 말 지킬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 민심이 그런데 대체로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불려왔는데 지금 그게 흔들릴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PK 지역 민심이 좀 안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도 네. 김정길 전 민주당 쪽 관계자가 45%의 지지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그 민주당 야권에 대한 지지 성향이 부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서병수 친박계 대표로 하는 4선의 서병수 의원과 권철현 주일대사 그리고 네. 전 주일대사죠. 그다음에 네. 박민식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네. 새누리당 후보로 경합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지금 현재 2등 정도 새누리당 네. 내에서 만약에 경선을 돌렸을 경우에 한 2등 정도 한다고 봤을 때 네. 3등을 지금 하고 있는 박민식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현재 네. 미쳤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후보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부산시장 판세가 굉장히 또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후보 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해가 좀 이어졌던 분들도 뭐 예외 없이 비판적으로 말을 꺼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의 흐름 봤는데 간단치 않은 후보 찾기 노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